반갑습니다. 저는 지멘스 코리아에 근무하는 우창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저희 회사 제품 중에 캐드 관련된 제품들 지원을 맡고 있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그래픽 쪽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저희가 지멘스가 어떻게 보면 항상 좀 새로운 걸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아까 계속 설명을 들으셨던 버추얼 리얼리티나 증강현실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3D CAD 데이터를 갖다가 H3D라는 이건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가용을 하는 제품의 어떤 모듈 브랜드명이고요. 그래서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걸 좀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개발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품들을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래픽 쪽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조금 제목을 좀 바꿔보면 회사 내에 있는 제품 개발 정보에 대한 3D 시각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시간적으로 하자는 게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H3D 아니면 HPLM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들은 제품 개발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즉 일반 제조업체에서 어떤 제품 개발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HD3D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HD3D의 간략한 중요한 기능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오토모티브나 관련 전자회사라든지 10대들 쪽에서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구현 사례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제목을 제가 심플 브라켓 체인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제품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 내에서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제품을 갖다가 이제 플래닝하는 부서도 있고 기획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제품들이 아마 기획을 하다가 계속 개발로 넘어갈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제품들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런 제품 개발 스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요한 회의를 디자인 리뷰 회의라든지 사장님까지 참석하는 그런 회의들을 할 때 아까 보셨던 이런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회의들을 하기도 전에 그런 중요한 회의들을 통해서 뭔가 필터링이 돼야 될 텐데 너무 많은 의사결정들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브라켓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도 뒤에 여러 가지의 제품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심지어 애플 같은데 아이폰 같은 걸 보시면 뒤에 이제 배터리가 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제품 개발을 리뷰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했겠지만 혹시나 이런 단순한 브라켓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제품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수많은 제품 의사결정을 할 때 미치는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멘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멘스가 최근에 바라보는 이제 제품 개발 환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노령화라든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금세 삽시간에 1시간 만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런 SNS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세계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제품 개발도 옛날에 70, 80년대는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제품 개발할 때 사이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제품을 대량 그냥 찍어내면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즉 소분종 다량 생산이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정확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VOC, 소비자들의 어떤 그 다양한 목소리들도 옛날에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주도해서 나왔다 그러면 최근에는 마켓에 어떤 전자적인 이런 디지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실제 제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보시면 현대자동차에서 후원하는 파워블로거 이런 모임들도 있고 이런 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VOC가 직접 제품에 반영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보시면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도 협력업체들이 옛날에는 제품을 제가 사서 쓰려면 중국이나 먼 데서 그런 제품 사서 쓰기 힘들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벤더들을 많이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제가 원하는 제품이나 협력사 제품이 있으면 하루 만에 저희가 배달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어떤 제품을 갖다가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게 옛날에는 단순히 어떤 부분만을 혁신해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는 모든 부분들이 함께 혁신을 해야 제품이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판매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런 의사결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저희 회사의 어떤 프로덕트 컴패티빌리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꽂히면 이 컴퓨터에 굉장히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그와 비슷하게 저희가 오른쪽에 제품의 소프트웨어 어떤 버전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제품군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한 건데요. 제가 이 매트릭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매트릭스처럼 저희 회사 제품을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것만 보고는 어떤 제품이 어떤 것이 매핑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회사 내 모든 정보들도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 막 상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작업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어떤 제품과 연계되는지 이렇게 색깔이나 아니면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요. HD3D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3D의 HD는 저희가 이제 TV를 보시면 그 HD TV라는 거와 똑같이 하이 디피니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명확한 정보를 갖다가 좀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들한테 3D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제품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와서 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게 되면 그 제품 개발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상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련된 제품 데이터를 띄우기 위해서는 CAD 데이터, 아까 도면 관리 시스템을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SAP 시스템, 그 다음에 승인을 내기 위해서 PLM이라든지 인트라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시스템을 이렇게 띄우게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이런 흩어져 있는 제품 개발 정보를 3D에다 만약에 명확하게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시각화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줄 수 있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의사결정이 한 번 잘못됐을 때 굉장히 설계 오류라든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어떤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D가 워낙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이 왼쪽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시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의 정보를 갖다가 오른쪽 화면처럼 지금 빨갛고 그린이고 그 다음에 옐로우 이런 색깔인데 시각적으로 아까 매트릭스에서 보듯이 시각적으로 3D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정보를 부르지 않고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간략히 보면은 저희가 라인 같은 데 가서 보면 라인의 어떤 제품이 수량이 잘 생산되고 있다. 오늘 하루에 생산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런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이 잘못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아이콘들을 태그들을 이렇게 누르면 좀 더 그거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드릴 다운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H3D가 구현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HD3D에 대한 저희 회사의 비전을 갖다가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요. Remember when all we got from our television was a few channels and a fuzzy picture? And then came HD TV, bringing more pixels to the screen to improve the clarity of what you see. For years, engineers have strained to get a clear picture of the information you need as they make product decisions. Now, there's HD PLM, bringing your team the right information and greater clarity to decision making. HD PLM intelligently integrates a vast network of diverse information, making you more knowledgeable than ever before. So now, you don't have to go find what you need. The information you need finds you. HD PLM responds to change in an instant. Just one product modification, like adding a sunroof, triggers a series of split-second changes throughout a sophisticated network of data. But the real magic of HD PLM is that you get only the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the smartest decision and the best product possible. Siemens HD PLM. It's more than just good information. Get a new level of decision-making clarity and make smarter decisions for better products. 네, 잠깐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인포메이션이 저희가 어떤 정보를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정보가 저희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UI나 3D 데이터와의 연계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런 H3D로 실제로 구현된 사례를 잠깐 리그젠플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클립스라는 비즈니스 제트기 모델입니다. 이게 몇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부품들을 갖다가 저희가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들어가서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듯이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화면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하는 역할을 각 부품 단위별로 생산 단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D에다가 어떤 시스루 모드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듯이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투시돼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보여주는 이런 기술도 같이 탑재해서 쉽게 정보를 갖다가 보실 수 있게 시각화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체 부분을 제가 클릭하거나 아니면 랜딩 기어 부분을 클릭을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어떤 부분에 어느 부품인지를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제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정보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리포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매트릭스에서 제가 컬러를 이렇게 줘서 하듯이 3D에다가 지금 컬러를 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주 상태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할 때 외부에 발주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정보를 모아서 한 가지 색깔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보시면 빨간 색깔이 있는 부분이 어떤 에러가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빨간 색깔에 있는 부분을 드릴 다운해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 랜딩 기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랜딩 기어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좀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 랜딩 기어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랜딩 기어의 그 디스크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빨갛게 된 부분들을 갖다가 또 클릭을 해보면 이 디스크가 왜 지금 현재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슈 히스토리에 보면 현재 납품을 했는데 구매 쪽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원래 했던 톨러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H3D의 중요한 기능들을 한번 이렇게 보셨는데요. 중요한 기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화면에다 제품 개발 정보를 시스프루나 여러 가지 편리한 레전드 같은 걸 이용해서 컬러링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글넷처럼 제가 대한민국, 서울, 그 다음에 여기 코엑스 안에 여기 룸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계속 링크해서 찾아갈 수 있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즘에 유행하는 애플의 라이팅 UI 방식의 이런 UI들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 쓸 수가 있는데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품을 기획한 데와 제품을 설계하는 데 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제품이 기획한 의도대로 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이런 색깔로 계속 체크해보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이런 3CAD 설계자가 작업한 부분들이 저장이 안 되게끔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슈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추적해서 그 이슈의 담당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 NS, 팁센터, 테크노메틱스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레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른 회사에 있는 또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이 3D에다가 정보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데이터를 보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지원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CAD 화면에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웹 화면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은 크롬입니다. 크롬에서도 저희 여러분 웹 시스템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애플 아이패드에서 저 화면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업체나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 설계 도면이나 제가 이런 걸 조회하기 위해서 사무실까지 뛰어갈 필요 없이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 저희 제품을 실제로 조회해 봄으로써 빠르게 의사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각각 이런 산업군들의 현재 산업군 따라서 어떤 부분은 좀 더 깊게 그렇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의 모색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이렇게 구현된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A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HD, PL 아니면 HD 3D에 대한 단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하고 있는 차종이 아까 이클립스에서 보고 있는 화면처럼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제가 파워트레인에 관심 있다면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면 해당 파워트레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UI는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UI는 CAD였지만 이런 UI들을 갖다가 웹이나 요즘에 최근에 윈도우 8이나 이런 데 나오는 HTML5 같이 HTML5 형식처럼 이렇게 터치하는 방식으로도 구현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의 개발에 문제가 있는 데를 이렇게 컬러링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디에이터를 이제 교체를 다른 이유에서 했는데 이 라디에이터 교체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이 브라켓이 새롭게 교체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화면에서 쉽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회된 문제가 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슈를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된 이슈가 발생됐을 때 부품들을 갖다가 손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부품들을 갖다가 제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워낙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있어서 브라켓을 한국이 아니라 저기 중국에서 만들어서 납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화면으로 해서 커뮤니케이터를 통해서 해당 담당자하고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화면을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쉐어링하기 위해서 그냥 해당 화면을 클릭을 이렇게 하면 그 화면만 지금 담당자하고 쉐어링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품을 바꿨을 때 관련된 부품들이 변경이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해놔서 해당 부품이
검증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갖다가 한 번에 이런 네트워킹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브라켓이 한 번 바뀌는 거에 따라서 뭐 축에 따라서 이 브라켓이 잘 정렬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MCAD 모델은 있는지, 실제 이 부품 코드만 있고 3D CAD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열 효율에, 열 전달에 굉장히 효율적인들을 갖다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일이 검증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그 밑에 있는 동그란 단추를 통해서 제가 관련 있는 메케니컬에 관련된 기구 설계에 관련된 부분만 다시 한번 정확히 보겠다고 하시면 관련된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고요. 해당 부품을 바꿨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 실제 브라켓을 갖다가 제가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표준품 리스트에서 찾아서 제 화면에 띄워서 같이 한번 이렇게 담당자하고 보면서 이 위치라든지 브라켓에 적절히 설계됐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브라켓을 찾아서 제 화면에 띄우게 되는 거죠. 지금 밑에 있는 이제 리프트 브라켓이라는 걸 갖다가 찾아서 아까 보신 라디에이터의 화면에 띄워가지고 해당 브라켓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실제로 이렇게 조립을 해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회사 같은 데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그냥 냉장고 테스트용 냉장고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갖다가 설계를 갖다가 기획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보지만 냉장고가 어느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 뭐 높이라든지 폭,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용량이 제대로 설계되는지,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저런 이제 뭐 트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용량이 줄어들고 늘어들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나 높이나 그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제품 설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수출하는 향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어야 제품이 기획한 의도대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를 할 수가 있고 잘 고객들한테 판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CAD에서 아까 보셨던 리콰이어먼트를 제품을 설계했던 기획에 맞춘 그런 리콰이어먼트하고 맞춰서 제품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기획한 의도는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회사의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관리된 정보들을 갖다가 이런 저희가 CAD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3D에다가 직접 연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높이 정보라든지 폭,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용량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 연결하게 되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어떤 스테이터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 해당 리콰이어먼트에 맞게끔 계속 제가 설계가 되고 있는 거고요. X 표시가 나오게 되면 스테이터스가 잘못 그 리콰이어먼트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제품을 기획한 부서에서 리콰이어먼트를 바꾸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량을 조금 더 늘리고 해당되는 높이는 들어가는 공간은 좀 더 작게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 하고 만약에 시스템에서 할 텐데 저는 그냥 여기 지금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부분이 화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표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예 이 CAD 데이터의 설계가 변경돼서 저장되지 못하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시빌딩 같은 경우에 3D 기존에 이제 2D 아니면 2.5D에서 최근에 3D 환경으로 많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보신 배 같은 거를 설계를 할 때는 훨씬 더 500만 개, 1000만 개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부품 구조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품 구조 상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HD3D를 쓰는 한 가지 예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접량을 산출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업계에서는 아시다시피 용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용접하는 상향식으로 용접할 건지 아니면은 횡방향으로 용접할 건지를 갖다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선이나 색깔로 다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태그들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해당 화살표에 따라서 이 용접 방향이 이쪽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HSD 통해서 직관적으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용접량이 되는지를 갖다 또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이걸 갖다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익스포트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해진 여러 가지 정보들 갖다 색깔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익스포트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고 있고요. 이 엑셀 파일을 만드는 이유는 물론 이거를 이제 어떤 커스터마이징해서 자동화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파일롯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요 용접 길이를 갖다 다 더하면 이 배의 횡방향으로 이 블락, 배가 아니라 지금 요 배에 들어가는 블락이죠. 이 배에 들어가는 모든 용접량을 산출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계산해서 저희가 얼마만 재료비나 공수가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굉장히 이런 모빌리티 환경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지금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도 모빌리티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떤 제품이 아니고 어떤 공장을 갖다가 메인터넌스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터넌스하는 매니저가 보기에 해당 프렌트에서 어느 방향에 어느 섹터에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한 번에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듯이 어떤 제품의 유압호수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압호수가 제품을 갖다가 교체해야 되는 주기를 지금 넘었고 그 주기에 따라 고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 내에 있는 다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누가 이거를 리소스 로딩을 하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자가 이걸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회사 인벤토리에는 유압호수가 그거에 맞는 유압호수가 몇 개 있는지를 갖다가 전부 체크해서 그 해당 작업자한테 모바일 환경에서 이렇게 작업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작업자는 이런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투두 리스트를 보고 그 작업을 갖다가 실제로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업 지시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그 유압호스를 고쳐야 되는지를 갖다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서 고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진 이런 유압호스를 갖다가 제가 작업을 했는지 매니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이거를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요즘 모바일 환경으로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작업한 현장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바로 매니저한테 송부를 하면 이 작업이 완료됐다는 걸 갖다가 매니저가 확인해서 작업이 컴플리트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요, 저희 HD3D는 정보를 갖다가 비주얼 PLM을 지원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 여러 제품 공장이나 회사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정보를 갖다가 시각화한 PLM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렇게 드릴 다운 할 수 있답니다. 제품을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링크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 또 그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